세계적인 건축가가 자신의 완벽한 설계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을 때 그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한국 기술팀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40년 후 전혀 다른 대륙에서 기적 같은 협력으로 치유될 거라는 것을.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가요? 비꼬듯 던진 이 한마디가 어떻게 그녀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건축 설계사 엘리자베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 설계를 원했고, 특히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4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런던의 제 사무실엔 세계 곳곳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들의 사진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엔 어둠 속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8살이던 해 영국 웨일스의 작은 마을에 기록적인 폭염이 몰아쳤습니다. 온도계는 40도를 넘어섰고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며 불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산불이 시작되었어요. 오렌지색 불꽃이 언덕을 삼키며 마을로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빨리 대피해.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들은 모두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어요. 그런데 그곳도 지옥 같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났고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연기가 들어왔어요. 그때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한 건 열사병이었죠. 작은 친구 메리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엄마 하고 중얼거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어른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어. 그것이 제가 건축가가 된 진짜 이유였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초등학교 프로젝트는 그 꿈을 실현할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사막의 극한 더위를 견딜 수 있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과 구조를 설계했죠. 최첨단 단열재, 지능형 환기 시스템, 태양광 차단 유리까지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완벽하게 설계된 그 학교의 조감도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완벽해. 메리 같은 아이들이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따르르르, 새벽 3시, 급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발신자를 보니 사우디 학교 교장이었어요.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인가요? 잠이 단숨에 깼습니다. 제 설계는 완벽했는데 기록적인 폭염이 왔습니다.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갔어요.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설계는 50도까지도 완벽하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급하게 뉴스를 켜니 충격적인 화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선 40도, 중국에선 45도, 그리고 사우디의 온도계는 빨간색을 넘어서 검은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설계할 때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치야. 손이 떨렸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단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하면. 말하다가 멈췄어요. 런던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3학년 아이 둘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교실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어요. 선생님들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걸려오는 전화들. 각각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리가 쓰러지던 그날, 대피소의 뜨거운 공기, 아이들의 신음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와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설계가 실패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시공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문제일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설계가 정말 실패한 거라면 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또다시 메리처럼 고통받게 된다면?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교장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평소 침착하던 분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요? 제가 오기도 전에 다른 팀을 부른다고? 가슴이 뜨끈 달아오르며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설계했는데 문제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교장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미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작업처럼 척척 진행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파란색 기계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더군요. 제가 완벽하게 설계한 학교의 말이에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단단해 보였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매우 차분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죠. 그의 눈빛엔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 학교를 설계한 엘리자베스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화가 났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뭔가를 설치하다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팀장은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며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기술로 학교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어조엔 자만이 아닌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존 설계를 무시하고 함부로 시스템을 바꾸다니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혹시 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따져 물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의 설계는 훌륭합니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기후 변화가 일어났죠. 이 팀장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자신들은 그런 듯한 상황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뭔가 건드리는 말투 같았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가요? 비꼬듯 물었더니 직접 보면 알 거라고 답했어요. 그의 눈빛에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더군요. 저는 새로운 개선 방안을 들고 왔는데 이미 다른 팀이 설치 작업까지 하고 있다니. 이건 제 전문성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따라갔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웠어요. 벌써 시원한 바람이 솔솔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몇 명이 환한 표정으로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열사병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이었죠. 그 광경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안도되긴 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보는데 솔직히 놀라웠어요. 그들이 설치한 건 제가 본 적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거든요. 각 교실마다 AI, 냉난방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외부 온도와 교실 내 학생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내부 온도가 2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바람의 온도를 조절한다더군요. 통학로에는 더욱 신기한 장치들이 설치되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늘막이 햇빛의 강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더군요. 운동장 주변에는 쿨링포그라는 시설에서 미세한 안개가 분사되어 주변 온도를 확실히 낮추고 있었어요. 우와, 시원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안도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야. 곧 문제가 생길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팀의 기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후 정말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학교 서쪽 구역의 온도가 다시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온도계는 다시 45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그 구역에 있던 아이들이 얼굴을 붉히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한국 팀도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팀장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려던 찰나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한국 기술도 결국 한계가 있구나. 하지만 다시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팀장은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눈이 충혈될 때까지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현장을 샅샅이 뒤지며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더군요. 분명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스템엔 문제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 뒤에 숨겨진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집세네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 같았거든요. 그의 뒷모습이 어린 시절 메리를 구하려 했던 의사 선생님과 겹쳐 보였어요. 똑같이 절박하고 똑똑히 책임감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의 다음 행동이 정말 놀라웠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보여준 집중력과 끈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엔지니어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어요. 이 팀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가리킨 노트북 화면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얽히고 설킨 모습이 마치 의료진의 심전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학교 서쪽 지역의 열화상 이미지가 떠 있었는데 유독 그 부분만 새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서쪽에 최근 불법 매립된 폐기물 더미가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복사열이 공기 순환을 방해하고 센서를 오작동시켜서 온도가 급증했다는 거였죠. 정말 가능한 일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설계하실 때는 없던 것들이에요. 예측할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 비난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하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변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당신들 기술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팀장의 눈빛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의 두 눈에는 흔들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정말 자신만만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의 모습, 밤새 연구하는 팀원들의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방해꾼 취급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축 설계 전문가로서 교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기술과 교수님의 설계가 결합되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저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며칠간 느꼈던 좌절감과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린 시절 메리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료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제 경험이 합쳐지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봅시다. 처음으로 이 팀장과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그들이 적이 아니라 진정한 동맹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였던 거예요. 협력이 시작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국팀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과 재건축 설계 지식이 만나니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거든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앉았을 때 이 팀장이 한국의 청계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어떻게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켰는지, 물의 증발 잠열 효과가 주변 온도를 얼마나 낮췄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폐기물 더미에서 오는 열기를 차단하려면 건물 외벽의 공기 흐름을 바꿔야 해요. 제가 제안했죠. 제 손끝이 설계도 위를 따라 움직이며 새로운 바람길을 그려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쿨루프 기술과 바람길 확보 원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그는 광화문 광장의 쿨링 포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미세한 물방울이 증발하며 주변 온도를 2에 3도 낮추는 원리를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함께 고민하니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외벽에 새로운 공기 흐름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국의 첨단 기술로 그걸 시연하는 거였죠. 폐기물 더미 쪽으로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반대편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흘러들어오도록 통로를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설계도를 보세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 팀원들이 감탄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의 스마트 센서 기술, 자동 제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냉각 기술 없이는 제 설계도 무용지물이었거든요. 밤새 작업했어요.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커피잔이 쌓여가고 화이트보드는 온갖 계산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팀장은 계속해서 격려해줬어요. 제 아이디어가 핵심이라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추구했던 완벽한 설계는 기술적 성과만으론 부족했구나 싶었어요. 진정한 완벽함은 사람들과의 협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결합될 때 나오는 거였죠.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삼계탕 이야기를 꺼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이열치열의 원리처럼 때로는 반대되는 것들이 만나야 진정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철학이었어요. 이 팀장님,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저희야말로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녘, 마침내 새로운 통합 시스템 설계가 완성되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재건축 지식이 완벽하게 융합된 작품이었습니다. 설계도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도계는 안정적으로 24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폭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실마다 쾌적한 바람이 흐르고 통학로의 자동 그늘막들이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교실에서는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메리처럼 고통받는 아이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한국팀의 기술과 협력의 결과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제 고집을 버린 것에 대한 성취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팀장과 그의 팀원들이 보여준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문화적 배려에 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세심하게 들어줬어요.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배려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더군요. 이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간의 오해와 불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냉방 기술을 적용한 이 학교는 곧 사우디 전역의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학교 교장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사막의 기적, 한국 기술이 만든 오아시스 같은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 도시개발위원회 고위 관계자인 아드난 아라마드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할아버지처럼 따뜻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니. 아드난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는 교실을 둘러보며 쿨링 포구 시스템의 미세한 물방울을 손으로 느껴봤고 자동 그늘막이 움직이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이 팀장과 제가 동시에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의 폭염 대응 기술을 도시 곳곳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었죠. 아드난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광장이나 보행로에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에는 스마트 정류소를 확대하며 뜨거운 도로에는 쿨 페이브먼트를 도입하자는 거였어요. 한국의 친환경적이고 도시 계획적인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무더위 쉼터도 확대하고 폭염 취약계층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의 시민 참여와 복지 강화 아이디어를 사우디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거였죠. 아드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한국의 사회적 배려 시스템까지 도시 설계에 녹여내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사막 도시가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어우러진 미래 도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히드로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런던의 회색빛 하늘도 차가운 바람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사우디 학교 조감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그 그림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완벽한 설계라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사우디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세계적인 건축가인 제가 다른 나라 기술팀과 협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제 철학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술과 인류의 조화, 이것이 진정한 건축의 미래입니다. 강연장에서 제가 말했을 때 수백 명의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국의 AI 기반 폭염 예측 기술이 어떻게 건축 설계와 결합될 수 있는지,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이 메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높이에 맞춰 쿨링포그를 조절하고 휠체어를 탄 학생을 위해 특별한 동선을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안내판까지 만들어줬거든요. 제 이야기는 건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건축학회에서는 협력을 통한 혁신 건축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고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미국 MIT에서도 초청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였어요. 어린 시절 메리를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에서 비롯된 완벽한 설계에 대한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류 공동의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가 생겼어요. 이 팀장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무더위 해결 프로젝트, 아프리카의 사막화 방지 건축물, 심지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유럽 도시들의 냉각 시스템까지. 우리의 협력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교수님, 다음 달 서울에 오시면 청계천도 구경시켜드릴게요. 이 팀장이 말했을 때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도시 재생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그림이 하나 더 걸렸어요. 사우디 아이들이 쿨링포그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깨닫게 돼요. 진정한 건축은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협력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설계가 무너졌을 때
엘리자베스는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 기술팀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진정한 완벽함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고집과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협력의 기회는 없나요? 감사합니다.